55년 동안 부모 잃고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준 아동보호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열성적으로 아이들에게 공부시키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문경 신망애육원 얘기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모든 아이들이 악기를 다루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다니는 아동보호시설.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원하기만 하면 대학도 보내주는 곳. 바로 문경 신망애육원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 직후 탄광마을 문경의 한 사업가는 전 재산을 포기하고 전쟁고와 12명과 함께 애육원을 개원합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부모 잃고 상처 입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 애육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아동보호시설 문경 신망애육원을 소개합니다. 지난 1월 21일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문경 신망애육원에 영창악기가 클래식 악기 수십 점을 기증합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인 일명 시스테마의 교육적 효과에 감동해 아동보호시설로는 드물게 오케스트라가 있는 신망애육원에 악기를 기증한 겁니다. 음악 악기를 교육받은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정말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문경 신망애육원도 음악 교육을 통해 상처받은 아이들을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따뜻한 인격체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불우하다고 생각할까 봐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 투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신망의 오케스트라는 매일 아침 악기 연습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악기를 하나씩 선택해서 배우고 소질이 있으면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원래는 이제 바이올린, 첼로 선생님들은 따로 계셔요. 강사님은.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올린을 좀 배우고 피아노를 할 줄 아니까 제가 이제 그 담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침마다 연습은 제가 시키고 있죠. 식사 후에 연습을 하고 학교를 가고 있죠. 신망의 아이들은 이런 음악 교육을 통해 최소한 한 가지의 악기는 다룰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자연스럽게 음악과 친해졌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면 상처 치유를 이제 가장 우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고 음악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미술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이제 내면을 나타내다 보니까 좀 치유도 되고. 14년 동안 이어져 온 음악 활동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자부심, 긍지는 상당하죠. 네. 보통 일반 가정 아이들도 못하는 악기를 다루다 보니까 자부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일본까지 연주를 갔었어요.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 문경의 한 젊은 사업가는 오갈 데 없는 전쟁고와 14명을 모아 신망애육원을 개원합니다. 바로 고 황용석 장로입니다. 그때 문경중학교라는 거 하나 있었는데 문경중학교도 월사금을 내야 가니까 못 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못 가는 애들을 모아서 중학교 문경중학교 선생님 모셔다가 이제 야학을 가르치고 돌보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유치원을 우리 문경 안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유치원을 아버지가 시작을 하셔서 하고 있다가 군수님이 장로님이 좀 불쌍한 저 거리에 다니는 애들 좀 거두면 안 좋겠냐고. 일제시대 문경 지역 탄광 총책임자로 있었던 젊은 사업가는 해방이 되면서 노다지였던 탄광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전쟁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방도 적은 데다가 애들은 계속 빌려들고 먹을 것도 없고 한데 그러니까는 딱 내려가자 이러고 오셔서는 이제 오빠는 남자 방에 나는 여자의 방에 저 지금 동생은 또 다른 방에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 아이들 속에.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는 고아가 된 거예요. 그날부터. 황장로의 교육법은 엄격하고 철저했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았던 자신을 과감하게 내던진 후
부모 없는 아이들을 끌어안기 위해 팔남매의 친자식마저도 자신의 품에서 떼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이제 그 땅콩하고 이걸 먹으라고 준 거를 들고 다락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그 숨어 먹는데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그냥 보느라고 보다가 이제 그 다락까지 가서 만났네요. 그러니까 들켰지요. 숨어서 먹으려 했는데. 그러니까 너만 배고프냐, 너만 먹고 싶으냐, 다 똑같이 먹어야지 왜 너만 먹느냐. 너는 오늘 하고 내일 아침 굶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굶었어요. 이게 이제 형님인데 형님은 소망반의 이제 반장이면서 그 반하고 같이 사는 거죠. 지금 현재 원장님이시죠. 그럼 원장 선생님 여기 같이 이 똑같이 생활하는 거죠. 방마다 다 같이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갈 생각을 못하죠. 오지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같이 일을 겪는데 내 아들 구분할 거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살아라 그러고 한 방에 다 똑같이. 6, 70년대는 식구가 130명까지 늘었습니다. 요즘처럼 정부의 지원이 있었던 것도 후원이나 기부 문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망의 집 식구들은 사과 농사를 짓고 염소도 키웠습니다. 붉은 사과가 마당 가득 쌓일 때면 신망의 집 아이들은 가장 즐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수학을 가지고 우리 애들이 뭐 식생활을 거의 해결하다시피 했죠. 예. 당신은 뭐 이거 아니면 뭐 어디 그야말로 굶어 죽다시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니까. 그때 하면 농도 없었으면은 그 많은 식구가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었잖아요. 예. 그게 땅에 고마운 거예요. 정말로 고마운 거죠. 지난 80년 한꺼번에 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황장로의 맏딸 황영숙 원장이 연로한 아버지를 도와 신망애육원 아이들의 엄마가 됩니다. 황영숙 원장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어린 3남매를 애육원 아이들과 같은 방에서 똑같은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육사 엄마와 함께 연주가 한창인 초등학교 저학년 꼬맹이들의 방. 천사들의 모습이 따로 없습니다. 중학생형 동원이는 전자기타를 배우고 있습니다. 동원이는 꼬맹이들이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최고의 형입니다. 형아 연주 어땠어? 좋았어요. 잘한대요? 연주 잘해? 네. 67명이 함께 사는 좁은 방이지만 이곳에서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꿈을 키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얘는 수영, 박태환 같은 수영 선수가 되는 게 꿈이고요. 이제 얘는 공부를 되게 잘해요. 이렇게 받아쓰기를 하면은 거의 이렇게 100점을 받아오는데 일주일에 한 몇 번씩 하는데 받아쓰기를 1년 동안에 받아쓰기 90점이 한 번인가 두 번은 나왔는데 이제 한 개는 이제 점을 안 찍어서 90점이 됐거든요. 되게 공부를 잘하고 의학 박사가 되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찬양을 되게 잘하고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끼가 많거든요. 얘는 목사님 돼서 이렇게 인기 많게 이렇게 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신망애육원 아이들은 최근에는 풍물놀이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보겠다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은 쉬지 않고 꼬박 2시간을 하는데도 열심입니다. 맨 처음에 갱갈이었는데 그 다음 이걸로 바뀌었어요. 쉽고 소리가 좋아서. 북이 재미있다는 초등학교 6학년 세현이는 새 쌍둥이의 막내입니다. 신망애육원에는 세현이 또래의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하루가 가장 바쁜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방학인 요즘 세연이와 친구들은 운동이나 피아노, 무용, 풍물 같은 예체능 말고도 오전에는 영어 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자, 덕원이가 하면 맞추는 겁니다. 뭐예요? 자, 야구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 Let's play baseball.
너무 잘하죠. 예, 카메라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애들이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좀 기회가 계속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처음으로 학원을 다니게 된 거거든요. 물론 학원비는 무료. 신망애육원 아이들을 위해 학원이 봉사를 자처한 겁니다. 교육적으로는 혜택을 많이 못 받아서 기초가 머리가 있는 애들도 똑똑한 애들도 많이 부족해요. 제가 해보니까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영석한데도 혜택을 못 받으면 요즘에 공교육만으로도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하기에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에도 걔들 기초를 일단 방학 동안에 잡고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시간이 나면 정부 지원으로 건립된 애육원 옆 지역 아동센터를 찾습니다. 방학 숙제도 하고 읽고 싶은 책을 읽기도 합니다. 되게 바빠 애들이. 학원도 다녀요. 후원해준 데도 다니고 원에서 돈 내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오전에 한 팀들이 갔다 오면 오후에는 또 오고 오전에 간 애는 또 오후에 가고 이래 바꿔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번갈아 가면 갔다 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하네. 얘들 공부 진짜 하네요. 제가 봐도. 음악이든 공부든 아이들에 대한 신망애육원의 교육은 열성적입니다. 특별한 교육 철학 때문입니다. 얘들이 굉장히 귀한 아이들이에요. 바깥에서 보는 분들은 에이 지부모도 없고 뭐 천덕꾸러기고 뭐 별것 때나 이래 하지만 얘들이 잘만 사랑으로 가꾸면 정말 훌륭할 수 있는 아이들이고 또 어려움을 남보다 헤쳐나가서 크게 쓰임받을 아이들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덕분에 대학을 보내기 시작한 이후부터 음악을 전공해 피아노 강사가 된 아이도 있고 교수가 된 아이도 있습니다. 시간도 아껴서 또 많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서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나 자기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지요. 하지만 늘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가 문제입니다. 노인 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컨대는 아동들은 선거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국회에서 나가서 발언권도 없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란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되고 또 교육이나 이런 생활시설에서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신망애육원에는 아이들의 연령대별로 모두 6개의 방이 있습니다. 방마다 부모 역할을 하는 보육교사가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인 셈입니다. 아침에 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또 애들 그 학교 준비물 해주고 뭐 또 아이들 학교 갔다가 오면은 또 갔다 와서 맞이하고 같이 그냥 완전 가정이죠 뭐. 결혼할 때 굉장히 많이 울죠 아이들이. 자기 친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참 많이 그러면 우리도 뭐 다 함께 울죠. 그날은 뭐 기쁘기도 해서 눈물이 나고 또 벅차게 또 그 아이들의 또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그런. 이렇게 해서 지난 50여 년 동안 신망애육원을 다녀간 아이들은 모두 600여 명.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이 이 신망애육원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받은 특별한 사랑을 다시 나눠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망애육원의 막내 3살 민혁이. 그런 민혁이가 가장 좋아하고 따르는 형은 8살 동현입니다. 동현이 역시 민혁이를 끔찍이도 아끼고 챙깁니다. 민혁이는 6개월쯤 돼서 왔는데 미혼모액이었어요. 밤늦게 그 문경여고 담벼락에 아이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엄마한테 데리고 와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육을 하게 됐어요. 원장님 성을 따라서 둘이 서로 황씨긴 하지만 친동생은 아니고 민혁이가 처음 왔을 때부터 같이 생활을 했고 아기 때 봤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친형제보다도 더 우애가 두텁고 굉장히 끔찍이 사랑하고
지금 이 아이들의 얼굴 어디에도 어두운 그늘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해 울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혼란을 느끼며 방황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희망애육원은 늘 그랬듯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50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어온 이 소나무처럼 말입니다.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